어차피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현물 ETF의 다음 타자로 거론될 코인이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거죠. 재회경님 어서오세요. 1박 감사드립니다. 네타시오님 안녕하세요. 1등 예비부자 하하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비트코인이 1번,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2번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정확하게는 1월 11일에 승인이 나고요. 무려 2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라기보다는 이때 이 현물 ETF 승인 나고 나서 작살이 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최저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습니다. 한마디로 15,000달러 다시 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다, 범회수 삼각지대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2주 떨어지고 바로 회복했죠. 이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한 채 현물 ETF 승인이 말 그대로 시즌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사지 못했죠. 여기서 다 팔고 오르니까 그때부터 사더라고요. 이게 과연 잘하는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2주 동안은 상당히 의견이 강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현물 ETF 승인 났는데 이제 끝이다, 끝물이니까 승인한 거다 부터 시작해서 뭐 10,000달러 오면 사겠다, 아니다 20,000달러 오면 사겠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2주 하락하고 훨씬 2배 이상 말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못 사고 1억대에서 재매수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알고 계시겠죠. 자, 다만 현물 ETF 중에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트를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트와 이더리움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저로서는 비교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 ETF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ETF마저도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좀 빠르다면 뭐 한 열흘 정도, 늦다면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1, 20일 정도의 오차 범위를 두고 10일에서 20일 안에는 다시 오를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1, 20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색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듣고 에이 그게 무슨 쩔코 동생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된다. 일단 여기서는 약간의 그 EQ를 활용한 상상력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 ETF 승인됐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승인된 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가량 됐어요. 이더리움은 이제 우리 날짜로는 어제지만은 어찌됐든 현재 승인이 났습니다. 자, 헤더는 예수금이죠. BNB는 아시다시피 거래소 화폐입니다. 거의 뭐 예수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 예수금은 아니고 코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특정 거래소에서 발행된, 한마디로 예치금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래소 코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 일단 승인이 이미 된 이더리움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봤죠.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를 기반으로 적어도 한 1, 20일 정도는 내릴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색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현물 ETF의 다음 타자로 거론될 코인이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솔라나 ETF가 사실은 승인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포커스가 잠깐만 비트코인 1번, 이더리움 2번,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굴까? 아마도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판단은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이더리움, 한마디로 알트가 현물 ETF 승인이 된다고?
자, 그렇다면은 시가총액상 다음 타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관심들이 솔라나와 그 다음 타자인 리플로 관심이 좀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투자는 심리잖아요. 심리적으로 앞으로 솔라나 리플의 강세 또한 예상이 된다. 다만 뭐 이런 거는 그냥 뇌피셜이니까 그죠? 투자를 심리만으로 해석해서 할 수는 없듯이 또 그렇다고 심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물 ETF 승인 타자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관심들이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솔라나와 리플을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뇌피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조금 약세를 띠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실망하셨다면 앞으로는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뉴메레르 평단 28,000 추매 괜찮을까요? 28,000원 추매 괜찮아요. 자, 잠깐만 차트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고 계시다면 뉴메레르의 일봉 보고 계십니다. 평단가 28,000원은 여기 지금 요 라인이죠. 바로 직전에 첫 번째 분할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나면 일반적으로 한 번쯤 더 쌍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는 두셔야겠으나,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되돌림 구간이 얼마까지 형성돼 있냐면 3만 원까지, 여기 보시면은 아랫꼬리 쌍바닥, 그리고 여기에 급락 구간입니다. 전부 다 매도를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주로 매수가 진행됐던 저항 포인트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3만 원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간다. 또는 좀 희망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3만 원 미만의 평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땅바닥을 여기서도 찍더라도 얘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3만 원은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단이 28,000원인데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투자를 더 늘려도 될까요? 라고 들리고요. 또한 굳이 평단이 28,000원인데 뭐 여기서 물 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물을 타야 된다는 행위는 내 평단가가 너무 위에 있어서 내가 단기적으로 좀 빨리 현금화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단기 상승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구간까지 평단가를 낮춰놓고 거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한다면 손실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뉴메레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미만은 사실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서 굳이 물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